당신 밥은 이제 당신이 해 드세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김은주는 그날 아침 평생 처음으로 밥상을 차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남편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던 64세 여인의 작은 반란이었습니다. 기섭 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빈집에서 처음으로 라면을 끓이며 당혹감을 느낍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무너진 자리에 서로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 스며듭니다. 영숙 씨의 집에 머물며 김은주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댄스 교실, 친구들과의 차 한 잔,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웃음. 그러나 밤이면 찾아오는 40년 세월의 기억들과 남겨둔 남편에 대한 걱정. 딸 미경 씨는 어느 날 두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게 합니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존중이 끝난 거야. 기섭 씨가 서툰 솜씨로 차린 마지막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이혼 후에도 매주 보내오는 정성이 담긴 반찬통, 각자의 공간에서 비로소 찾아가는 서로에 대한 진심. 사랑은 끝났지만 인연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그들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남편과 같이 있으면 숨막혀 죽을 것 같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주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40년간 해온 일상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한숨을 내쉬고 곁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기섭 씨를 바라봅니다. 어두운 방을 걸어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네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김은주는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손은 바쁘게 일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네요. 부엌 창가의 작은 화분에서 떨어진 꽃잎을 보며 무심코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만져봅니다. 7시 반 기섭 씨가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습니다. 김은주는 말없이 밥상을 차려요. 기섭 씨는 신문을 펼치고 뉴스를 보며 밥을 먹네요. 그들 사이에 오가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밥간이 좀 싱겁네. 김은주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야?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요. 아, 그래. 대화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섭 씨는 밥을 다 먹고 소파로 자리를 옮깁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TV만 보네요. 김은주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집안일로 채워져요. 김은주는 창문을 닫다가 밖을 내다봅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노부부가 보이네요. 서로 손을 잡고 가끔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리지만 함께 걷는 모습이 따뜻해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웃네. 우리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짓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말수가 줄고 기섭 씨와 마주보는 시간이 줄어들었을까요? 김은주는 모르게 한숨을 내쉬어요. 저녁이 되고 같은 식탁에 앉은 두 사람입니다. 기섭 씨는 TV에서 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김은주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듯 마는 듯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기섭 씨가 문득 말하네요. 뭐려? 그냥 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서로를 더 멀게 만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노력의 포기처럼 느껴집니다. 김은주는 식탁을 치우며 속으로 중얼거려요. 알기는 뭘 알아. 당신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 다음 날도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다음 날 아침 김은주는 머리가 아파 늦게 일어납니다. 급하게 부엌으로 향하지만 기섭 씨가 이미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네요. 늦잠을 자네.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어요. 죄송해요. 머리가 아파서. 김은주는 급하게 밥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쉬어. 기섭 씨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은 불만이 가득하네요. 김은주는 결국 아픈 머리를 붙들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더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가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그 누군가는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네요. 오후 김은주는 친구 영숙 씨와 차를 마십니다. 영숙 씨는 최근 시작한 댄스 교실 이야기로 들뜬 목소리입니다. 은주야, 너도 한번 와봐.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밌더라. 나는 그런 거 못해. 집에 일도 많고. 김은주는 머뭇거립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 애들도 다 컸는데 좀 즐겁게 살아야지. 기섭이가 내가 없으면 불편해. 아이고, 그 양반도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너무 오래 시중 들어줬더니 이젠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냐? 영숙 씨의 말에 김은주는 깊은 생각에 빠지네요. 그녀의 하루는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눈치 보는 일상으로 꽉 차 있어요. 돌아보면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결혼 40년, 이제 남편의 숨소리만 들어도 피곤하네요.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당연하지. 평생 같이 산 사람도 가끔은 지겨울 수 있는 거야. 영숙 씨가 손을 잡아줍니다. 집에 돌아온 김은주, 기섭 씨는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네요. 그녀가 들어오자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립니다. 밥은 언제 돼? 방금 들어왔어요. 좀 쉬었다가. 배고프네. 그는 시계를 봅니다. 김은주는 한숨을 참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눈빛이 공허해요.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네요. 영숙 씨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 기섭 씨가 잠든 후 김은주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냅니다. 오래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에요. 최근 들어 쓰는 횟수가 늘었네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해요. 이제 와서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요?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은주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영숙 씨의 권유로 댄스 교실에 한번 다녀왔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무거운 공기가 그녀를 감싸네요. 그날 아침 김은주는 여느 때처럼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갓 구운 김이 접시에 놓여요. 기섭 씨가 식탁에 앉습니다. 김은주도 그 앞에 앉네요. 기섭 씨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갈 뜹니다. 밥이 식었네. 그가 투덜거립니다. 방금 지은 밥인데요. 식었다니까. 다시 데워와. 김은주는 순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랬듯이 일어나 밥을 데우러 가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네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당신이 데워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어요. 뭐라고? 기섭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드세요. 순간 기섭 씨는 얼어붙습니다. 그는 김은주를 바라봅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네요.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기섭 씨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밥상 차렸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지쳤어요. 김은주의 목소리가 떨리네요. 갑자기 왜 이래? 어제도 그제도 밥상 차렸잖아. 그래요. 어제도 그제도 40년 동안 매일이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왜 고맙다고 해? 당연한 거 아니야. 기섭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김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방을 들고 외투를 입어요. 어디 가는 거야? 기섭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잠시 숨을 좀 쉬고 싶어요. 이 시간에 점심도 저녁도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김은주는 그 말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뒤에서 기섭 씨가 무언가 소리치는 것 같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네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차리던 밥상,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이 장면이 마지막 밥상의 시작이자 김은주의 변화의 선언입니다. 김은주는 걸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해방감입니다. 그녀는 영숙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영숙아, 나 집 나왔어. 은주야, 무슨 일이야? 그냥 더는 못 참겠더라. 잠시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당연하지. 어서 와. 버스에 올라타며 김은주는 창밖을 봅니다. 봄날의 햇살이 그녀를 비춰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슴이 뛰네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숙 씨의 집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은주는 기섭 씨에게서 온 12통의 부재중 전화를 무시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네요. 그녀는 영숙 씨와 함께 시장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은주야, 이래도 괜찮을까? 영숙 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필요해. 김은주가 대답해요. 기섭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 김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아마 밥도 못 해먹고 있을 거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그 순간 김은주는 딸 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받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빠가 전화해서는 미경아, 엄마 지금 좀 혼자 있고 싶어서 아빠가 걱정하세요. 밥도 안 드시고. 미경아, 엄마 잠시 집 나와 있을게. 걱정하지 마. 영숙이 집에 있어. 전화를 끊고 김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미경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김은주는 지금 돌아갈 수 없네요. 무언가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 그냥 돌아간다면 또 40년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한편 기섭 씨는 빈집에서 혼자 저녁을 맞이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네요. 결국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그는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나? 라면 냄비 속에 뜨거운 김 사이로 묘한 허전함이 밀려오네요. 텅 빈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TV를 켜도 신문을 읽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 인간 없이 속은 시원한데 왜 집이 이렇게 썰렁하지? 기섭 씨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김은주가 없는 집은 왠지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는 무심코 김은주의 사진이 있는 거실 벽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에요. 웃고 있는 김은주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그 웃음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김은주는 영숙 씨의 집에서, 기섭 씨는 빈집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엔 계속 상대방의 그림자가 맴돌아요. 기섭 씨는 서툰 솜씨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처음 해보는 집안일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는 슬슬 인정하기 시작하네요. 김은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걸 매일 했다고. 그는 중얼거리며 바닥을 닦습니다. 한편 김은주는 댄스 교실에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이는 남편과 사이가 좋고 어떤 이는 이미 이혼했네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며 김은주는 생각합니다.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기섭 씨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가 제대로 밥은 먹고 있는지, 집은 관리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미경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오네요. 열흘째. 김은주는 영숙 씨의 집에서 잠시 머물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래된 결혼 사진을 들여다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려요. 26살 설렘으로 가득했던 신부였습니다. 기섭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듬직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어요. 첫 월급으로 산 반찬통, 기섭 씨가 직접 썰어주던 김치, 아이 낳던 날의 떨림까지 모든 순간이 그녀의 마음에 사진처럼 남아있네요. 그때 우리는 참 많이 웃었지. 김은주가 중얼거립니다. 영숙 씨가 방에 들어옵니다. 은주야, 기섭 씨한테서 또 전화 왔어. 이제 좀 받아볼래? 아직은. 김은주가 망설입니다. 너희 둘 다 고집이 세네. 근데 은주야, 넌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김은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확실하지 않아요. 영숙 씨가 자리를 뜨고 김은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비 오는 날이면 기섭 씨는 항상 우산을 들고 김은주를 마중 나오곤 했어요. 옛날 일이지만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한편 기섭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김은주의 웃는 모습이 있네요. 언제부터 그 웃음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천천히 앨범의 페이지를 넘깁니다. 내가 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가 중얼거려요. 그는 처음으로 김은주가 사라진 집을 낯설게 느낍니다.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춰요. 결혼 10주년 기념일 김은주가 직접 만든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기섭 씨는 기억을 더듬어요. 그날 김은주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무심코 케이크가 좀 달다고 말했던 것. 항상 내 마음대로였구나. 그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합니다. 김은주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그냥 괜찮겠지라며 넘긴 날들, 그녀의 취미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시했던 순간들, 늘 자신의 필요만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비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기섭 씨는 창가로 다가가 비를 봅니다. 김은주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는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그녀를 거실로 내쫓곤 했네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같은 시간 김은주는 비 오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도 같은 날들을 떠올려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만든 따뜻한 기억들, 그리고 기섭 씨의 작은 배려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준비해둔 물 한 잔, 생일마다 잊지 않고 사온 작은 선물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슬쩍 내민 과일 한 조각.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감정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혼은 아직 서류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마음속 후회가 싹트네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김은주는 영숙 씨의 집 부엌에서 김치를 담급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에요. 영숙 씨는 놀라네요. 웬일로 김치를 담그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손이 바쁘면 마음이 편해져. 누구 줄 건데? 김은주는 대답하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다음 날 딸 미경 씨가 두 사람을 만나기로 하네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딸 미경 씨가 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먼저 기섭 씨를 만납니다. 집은 생각보다 깨끗해요. 기섭 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네요. 아빠, 잘 지내세요? 미경 씨가 묻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기섭 씨가 담담하게 대답해요. 엄마 없이도요. 너희 엄마 없이는 힘들구나. 기섭 씨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럼 전화하세요. 사과하시고. 뭘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 미경 씨가 한숨을 내쉬어요. 미경 씨는 다음으로 영숙 씨의 집에서 김은주를 만납니다. 김은주는 달라 보이세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었네요. 표정도 밝아졌어요. 엄마, 집에 안 돌아가실 거예요. 아직은. 김은주가 말합니다. 아빠가 많이 기다리세요.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라면만 먹는데요. 김은주는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미경 씨는 두 사람을 설득해 카페에서 만나게 합니다. 오후 3시 동네 카페에서요. 김은주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기섭 씨가 들어오세요. 조금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네요. 많이 말랐네요. 김은주가 먼저 입을 엽니다. 당신도. 기섭 씨가 대답해요. 라면만 먹는다면서요. 당신이 끓여준 거 말고는 별로 맛이 없어서. 미경 씨가 자리를 비워주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기섭 씨가 묻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때요? 난 당신 없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더 불편하더라. 그저 집안일 때문에 그렇겠죠. 김은주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기섭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그에게 지금이 가장 어려운 순간일지 모릅니다. 두 분 다 이혼이 아니라 그냥 서로 외로웠던 거 아니에요. 미경 씨가 돌아와 말합니다. 미경아,
이건 어른들 문제야. 김은주가 말합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두 분 다 너무 고집이세요. 김은주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존중이 끝난 거야. 무슨 말이야? 기섭 씨가 묻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당신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기섭 씨가 말을 시작하지만 김은주가 자릅니다.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뭐, 당연히 알지. 김은주. 제가 좋아하는 색은요. 기섭 씨는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당신은 모르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신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기섭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정말 모릅니다. 김은주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대화는 감정적으로 고조됩니다. 미경 씨는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당신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만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김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기섭 씨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카페에서 나올 때 기섭 씨의 마지막 말이 김은주의 마음을 찌릅니다. 넌 나 없이도 살겠지만 난 내가 없는 집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끝으로 김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뜹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어 봅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카페에서의 만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은주는 기섭 씨의 말을 계속 생각합니다. 넌 나 없이도 살겠지만 난 내가 없는 집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그 말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 씨는 김은주에게 묻습니다.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결정은 했어. 내일 집에 한번 갈 거야. 김은주가 대답해요. 정말 돌아가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 일단 기섭이를 만나볼게. 그날 밤 김은주는 짐을 정리합니다. 영숙 씨의 집에서 지내며 새로 산 옷, 화장품들을 가방에 넣어요. 그리고 며칠 전 직접 담근 김치도 함께 챙깁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은주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자 익숙한 집의 냄새가 그녀를 맞이해요.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집이 깨끗해요. 기섭 씨가 청소를 한 것 같네요. 들어왔어. 부엌에서 기섭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은주는 놀라 부엌으로 갑니다. 식탁 위엔 기섭 씨가 서툰 손으로 만든 김치찌개가 있어요. 밥도 지어져 있고 몇 가지 반찬도 준비되어 있네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김은주가 묻습니다.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 기섭 씨가 말합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기섭 씨가 만든 김치찌개는 짜고 밥은 설익었어요. 하지만 김은주는 맛있게 먹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섭 씨가 차린 밥상이에요. 맛있어요? 기섭 씨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내 생각보다 잘했네요. 김은주가 대답해요. 당신이 항상 하는 걸 옆에서 봐서. 그들은 조금씩 대화를 나눕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날씨 이야기, 딸 미경 씨의 이야기. 아직 깊은 감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밥 한 숟가락이 오래된 감정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은주가 그릇을 치우려 하자 기섭 씨가 말합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내가 하겠다고. 기섭 씨는 설거지를 하고 김은주는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봅니다. 어설프게 설거지하는 모습이 어딘가 귀여워 보이네요. 김은주는 문득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건 이런 거였을까? 저녁이 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기섭 씨가 말을 꺼냅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김은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해.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김은주는 눈물이 맺힙니다. 이게 우리 둘 다에게 마지막 밥상이면 좋겠다. 싸우는 대신 기억으로 남는 밥상. 그녀가 말합니다. 무슨 뜻이야? 기섭 씨가 묻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혼. 네. 기섭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를 위해서예요.
그날 밤 김은주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기섭 씨는 소파에서 잠을 청합니다.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해요.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은주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기섭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봅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네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기섭 씨가 중얼거립니다. 김은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당신도 배우게 될 거예요. 나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없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달 후 김은주는 결국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삽니다. 이혼 서류는 조용히 처리되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네요. 딸 미경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은주의 작은 집은 밝고 화사해요. 그녀는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림 교실에 다니고 영숙 씨와 함께 여행을 가고 동네 노인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네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삶을 삽니다. 기섭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밥을 해먹지만 식탁 맞은편의 빈자리를 늘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집안일에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는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고 청소 방법도 인터넷으로 찾아봐요. 가끔 미경 씨가 와서 도와주지만 대부분은 혼자 해결합니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기섭 씨가 중얼거립니다. 그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김은주의 김치입니다. 그녀가 담근 김치의 맛을 잊을 수 없네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듯 김은주는 매주 일요일마다 직접 만든 반찬을 택배로 보냅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기섭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에요. 박스 안엔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드세요. 하지만 김치찌개는 내 걸로 드세요. 기섭 씨는 그 쪽지를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김은주가 보낸 김치로 찌개를 끓이세요. 첫날보다는 훨씬 나아진 솜씨입니다. 김은주와 기섭 씨는 가끔 만납니다. 미경 씨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손주들의 생일 파티에서 마주치기도 해요. 어색하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져 사는 지금이 함께 살 때보다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기섭 씨가 묻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있어요. 당신은요? 난 요리를 좀 배우고 있어. 당신 김치찌개 맛을 내보려고. 그들은 웃습니다. 예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대화들이에요. 4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몰랐던 두 사람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떨어졌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입니다. 김은주는 그림 교실 친구들과 함께 스케치를 하고 있었고 기섭 씨는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다음 주에 미경이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오실 거죠? 김은주가 묻습니다. 당연하지. 기섭 씨가 대답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은주 씨, 기섭 씨가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후회하진 않아요? 가끔은요.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석양을 바라봅니다. 더는 부부가 아니지만 40년의 인연은 쉽게 지워지지 않네요. 김치는 맛있게 드세요. 김은주가 묻습니다. 당신 김치가 최고야. 기섭 씨가 대답해요. 다음엔 당신이 만든 김치찌개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아직은 자신 없는데 좀 더 연습하고. 두 사람은 미소 짓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늦은 이해의 시작이었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지금 그들은 어쩌면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원에 저녁 노을이 내립니다. 김은주와 기섭 씨는 각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이전보다 가볍고 자유로워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밥상에서 만날 것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섭 씨. 당신도 은주 씨.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연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서로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네요. 마지막 밥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